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강미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기반 욕창 관리 시스템입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욕창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창 IT,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했던 AI 욕창 간호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욕창은 크게 네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피부가 깊이에 따라서 이제 1, 2, 3, 4 스테이지로 나눠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검정색 가피 같은 걸로 가려지게 되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스테이지 러블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아까 1, 2, 3, 4에는 속하진 않지만 딥티슈 인저리로 인해서 이렇게 스킨 컬러가 변하게 되면 이제 딥티슈 인저리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레셔 인저리의 리스크 팩터는 되게 다양한데 프레셔뿐만 아니라 그 인펙션이라든지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여기 전신적으로 다양한 부위에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한 이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기뿐 아니라 이제 스마트 매트리스 같은 그런 침대 제품도 있고요. 또 스마트 기저귀라 그래서 이제 소변 본 거를 알려주는 이런 기기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미국 욕창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 욕창 가이드북이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우리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욕창 간호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경우는 스테이지 1까지는 그 개별 간호사가 그 케어를 하고, 스테이지 2부터는 이제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에 이제 케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부터는 전문 간호사인 WCN 간호사와 협력을 통해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병원들에서는 스테이지 1부터 WCN에 보고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의 경우는 스테이지 3 이상부터 이제 WCN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창 질병 통계를 보시면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에 욕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영향이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재원기관이라든지 이런 의료비 증가에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은 다른 피부염하고 이렇게 혼동하기도 쉽고, 또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에는 이걸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드레싱 같은 간호를 선택하기도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전문 간호 인력 이제 부족한 것도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893명의 상처 장르 전문 간호사 WCN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의 0.6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욕창 간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욕창 솔루션이 이제 개발이 좀 된 게 있는데 그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웨덴 맨니케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상태랑 그 사이즈 같은 거를 기록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드레싱 제품까지 이제 추천을 받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 맨니케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앱 개발뿐 아니라 드레싱 재료까지 판매를 하는 굉장히 그 상처, 그 스킨 관련된 제품까지 커버를 하는 그런 전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을 찍으면 그 티슈별로 다 구분을 해주고 그 시기별로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킨 단계에 맞는 드레싱 재료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운드비전이라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스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스킨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욕창을 찾아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별도의 스캐너를 사용을 해야 하고, 아마 이 기기가 몇백만 원 수준으로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 하나당도 비싸고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개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좀 비용 부담이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제 온드케어 플랫폼 하는 이케어라는 이제 회사 제품인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제 온도를 찾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3D 까지 스캔을 해서 그 온도를 정확하게 뎁스까지 표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그 가정간호, 그러니까 집에서 욕창 그 케어를 하고 있는 환자랑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가 텔레헬스를 통해서 컨설테이션 하는 것까지 다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그 이케어 제품 그 오른쪽 이제 상단 그림을 보시면 어떤 기기가 작은 기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기기는 아마 옛날에 그 대웅제약에서 이거를 수입하려고 아마 작은 스터디를 하셨던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26 그 프레셔 얼서 운드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논문에 이제 기고한 적은 있는데, 이게 그냥 파일럿 스터디로만 끝났던 것 같고 실제 제품 도입까지는 이제 수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2012년에 그 뉴스에 나온 건데, 아마 이게 서울대에서 이제 환자가 원격으로 상처 사진을 보내면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이 상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제 이게 논문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걸 읽어봤더니 이렇게 환자 사진을 찍어서 오면 사이즈가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요. 그 환자가 옆에 있는 그 사진에 있는 그 센치에 맞춰서 딱 이제 온도를 찍으면 이제 사이즈가 그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이게 이제 전문 간호사한테 보내주고 전문 간호사가 이거가 어떤 상태인지 다 클릭을 해서 여기에 맞는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보내주는 그런 컨설테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호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가정 간호를 뭐 이렇게 컨설테이션 해주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그 욕창에 대한 뭐 AI 솔루션은 이제 이후에 개발은 많이 됐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논문의 개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논문을 하나하나 열어서 보면 사실 이제 이 연구도 그렇고 이 연구도 이미지 개수가 210개밖에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AI를 해서 이렇게 학습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오그멘테이션에서 이미지 개수를 늘렸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미지 개수가 한 몇십 개밖에 안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I 연구라고 했지만 이제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욕창 쪽으로는 그 아주 다양하고 많은 솔루션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판의 이미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욕창을 계속 관심은 있었지만 개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2021년에 그 AI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저희가 하게 돼서 이 사업은 6개월 안에 아웃컴을 내야 되는 그런 초단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리뷰를 해서 이제 얻은 결론은 되게 어렵게 돼도 결국은 이제 간호사는 드레싱을 잘하면 힐링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을 잘하는 데 포커스를 한 초단기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하고자 이렇게 그 한 달 단위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좀 짰고요. 그래서 DID, 그러니까 이미지를 추출을 하고 DID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고 이걸 한 달 만에 끝내고, 그리고 분석 환경을 구축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 나온 거를 바로 앱을 개발을 해서 앱을 한 달 만에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안에 이게 시작과 끝을 이제 다 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은 오픈을 한 상태고, 이제 임상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앱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그 시스템에 접목을 시킬 수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욕창 관련된 기기들이 되게 특수하고 좀 뭐랄까 좀 고가의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유니버설한 그런 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겟팅을 하기로는
이제 BPOC라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핸드폰 같은 거에 그냥 간단한 핸드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그냥 바코드 찍는 목적이나 뭐 간단한 앱 같은 거 올려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핸드폰 비슷한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간 저렴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병원에서 원래 바코드 용도로 쓰고 있던 그 기존 단말기에다가 이 앱을 구현을 해서 이제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기기를 따로 개발하지 않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발하기만 하면 그냥 연동이 이제 EMR 시스템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리 앱을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앱 만들었을 때 앱이 활용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만들었다고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간호사가 어떤 일이 제일 힘들어서 욕창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되게 업무 중에 힘들어하고 그걸 해결을 해주면 이 앱을 잘 쓸 것인가 이런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중에서는 가장 힘든 게 드레싱 선택. 그러니까 이제 욕창은 알겠는데 욕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드레싱 재료를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 찍고 막 입력하고 이제 트랜스퍼하고 이런 게 어려웠는데 사진 찍고 바로 올라가게 해주고 또 드레싱까지 바로 제공을 해주는 이제 이런 업무로 좀 사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AI 연구해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 그래서 데이터가 나쁘면 성능도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굉장히 클린하고 표준화가 잘 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스테이지 뭐다, 뭐 또는 이제 피부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거를 다 어노테이션 하는 거를 하여튼 이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한 경험이 있던,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욕창 관련된 경험이 있는 간호사 3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3명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스테이지 정답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간의 일치도는 0.861로 굉장히 페어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병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제 EMR 상처 또는 스킨 관련된 거 운드를 사진을 찾아봤더니 한 7만 5천 장 정도 됐는데 이 중에 그냥 단순하게 뭐 수술 때문에 찍은 것도 있고 또 하여튼 그 부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록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걸 제외하면 한 2만 3천 개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 뭐 그 욕창과 관련된 것만 이제 뽑았더니 한 11,000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 뭐 블러링이 있다거나 너무 어두워서 이제 판독이 불가한 것들 다 빼고 나서 한 9,000개 정도를 이제 여기 활용을 했고, 이제 각각 단계별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 2, 3, 4단계와 미분류, 심부조직 손상 이렇게 총 6개의 스테이지가 N수가 충분하도록 최대한 이렇게 컬렉션을 해서 이제 9,000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들였던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드레싱을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AI로 잘 맞추고 나면 드레싱을 어떻게 추천을 해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욕창 환자가 오면 이제 스테이지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드레싱 재료를 찾아야 됩니다. 이 욕창에 어떤 드레싱 재료를 골라야 되지 하고 이제 그 간호사에 있는 그 서랍을 딱 열면 정말 많은 드레싱 재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재료를 이제 그 처음에 얘기 드렸던 뭐 그 욕창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장수가 꽤 되거든요. A4로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데에서 내 환자에 딱 적합한 드레싱 재료를 고르려면 또 책을 읽듯이 또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간호사들이 욕창만 이제 간호를 하는 게 아닌데 이 재료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그 WCN 간호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제가 그 디시전 노드를 다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그 한 10장에 이르는 가이드북을 이 한 페이지의 디시전 플로우 차트로 이제 전부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안에 통용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요 재료를 그룹핑을 해서 전부 이제 매핑을 했고요. 그래서 드레싱 재료 메타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플로우를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욕창 이미지를 촬영해 한 거를 어노테이션을 하고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맨 처음에 모델링했을 땐 정확도가 한 80%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왜 이제 많이 더 올라가지 못할까 고민을 했는데 봤더니 박싱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상도가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판단이 잘못돼 있거나 이제 입력이 잘못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전부 교정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한 88% 이상의 그 애큐러시를 갖는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그 어드밴스 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는 이제 AI 모델이고요. 그 아래는 실제 병동 간호사가 스테이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 위에는 AI가 한 거고 이제 그 리콜하고 스페시피서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센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서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맨 아래에 있는 F1 스코어는 이제 그걸 이제 조합 평균처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스코어인데 AI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스코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면에서 널스보다는 AI가 더 정확도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간호 쪽을 보시면 스테이지 3하고 4가 되게 헷갈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간호사들에서. 그래서 그 스테이지 3하고 4에서 AI가 훨씬 더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동의 임플란트는 다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지금 개발한 거는 이제 스테이지를 판별을 해주고 드레싱 재료까지 추천을 해주는 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개발을 했고요. 사실 이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제가 상처 크기나 면적은 별로 포커싱 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처가 얼마나 크던 어쨌든 스테이지랑 그 피부 상태가 명확하다 그러면 드레싱 재료는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상처 크기가 크면 그냥 큰 드레싱을 하면 되고 작으면 작은 드레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이내에 개발하는데 가장 에피션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스테이지 판별과 이제 드레싱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향후에 파이널 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드레싱 재료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치유가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도 이제 예측을 해줘서 이 사람을 더 케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하이리스크 그룹인지를 조금 더 같이 판별을 해준다 그러면 그 치유 예측까지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AI 연구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충분한 데이터 수랑 잘 표준화되고 정리가 잘 된 데이터는 학습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프트웨어 중에는 그러니까 지식을 잘 이제 반영한 알고리즘을 잘 구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용자가 이제 어떤 걸 원하는지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욕창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뭐 잘 만든 것도 이제 저희가 되게 뿌듯했지만 일단 쓰는 병동 간호사들이 본인이 원하는 드레싱 재료 추천까지 돼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쓰면서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제 임상 시험 이제 돌입을 곧 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저는 건강의학본부에서 건강 검진하는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디지털 혁신센터 이제 부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우리 병원에 있는 데이터 뭐 클리닝이나 표준화 이런 데 이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메인리 그 리딩했던 간호사는 간호본부 쪽에 그 간호 디지털 쪽 담당하고 있는 심소영 간호사가 했고요. 그리고 이걸 앱으로 개발해서 시스템 연동하는 거는 이제 이진영 인프라 파트 그 파트장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개발한 업체는 파인 헬스케어라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개발을 했고 아마 이제 이 파인 헬스케어 여기서는 그 특히 욕창이 많은 병원들이 아마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그 요양병원들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좀 확보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